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이재명 정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결선투표가 24일과 25일 어제와 오늘 이틀간 실시됐습니다. 6.3 대선 국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돌풍을 일으킨 장동혁 의원으로 압축된 당대표 결선투표 결과는 내일 8월 26일 발표됩니다. 결선투표 첫날인 24일 당원투표율은 39.75%였습니다. 4명의 후보가 참여했던 본선 첫날 투표율 37.51%보다 오히려 2.2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김문수, 장동혁, 김문수 두 후보의 결선투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선투표 마지막 날 장동혁 후보는 저는 통합이라는 표현보다는 단일대우라는 표현을 쓴다면서 밖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1명의 적이 훨씬 더 위험하고 조직을 망가뜨리기 쉽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단결하면 필성, 분열하면 필패라면서 자신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먼저 장동혁 후보는 함께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후보와의 차이를 두고 저도 통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김 후보와는 내용이 좀 다르다. 저는 단일대우라는 다른 표현을 쓴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후보는 오늘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밖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1명의 적이 훨씬 더 위험하고 조직을 망가뜨리기 쉽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후보는 김문수 후보는 용광로가 돼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다 안고 가겠다고 얘기하시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이라며 우리 당이 탄핵 국면을 맞이하게 된 건 그전에도 특검과 같은 상황에서 당론과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지도부가 묵인하고 용인했으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탄핵 국면에서도 찬성할 것 같은 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설득했지만 결국 설득하지 못했다. 토론 과정에서도 조경태 의원과 아무리 토론했지만 전혀 의견 접근이 안 된다면서 결이 안 맞는다. 그런 분들에 대해 결단하고 가야 당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일 대우를 주장할 경우 다수 의원들이 이탈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이탈할 의원들이 50-60명까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탈할 분이 현재로선 많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때 41%를 얻은 분, 즉 김문수 후보와 제가 가장 다른 건 단일 대우로 갈 것인가, 분란을 야기한 분들을 막연한 말로 다 끌고 가겠다는 그 입장인가라면서 단일 대우로 가겠다는 제 분명한 입장을 당원들이 지지해 줬기 때문에 결선까지 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조경태 후보의 결선 탈락을 두고서는 혁신하는 건 좋다. 그러나 우리 집을 부수고 빨간 집을 지을 사람을 뽑아야지 파란 집을 지을 사람은 안 된다고 당원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두 분이 탈락했다고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2일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고 호소한 것을 두고는 한동훈이 말한 그 최악은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 본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선 제가 당대표가 되는 게 최악이라고 생각한 것이라며 당원들은 아직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탄핵에 찬성한 분들에 대해 용서하지 못했고 분노가 남아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한길 씨와 한동훈 전 대표 중에 한 전 대표를 공천하겠다. 안철수, 조경태, 한동훈을 끌어안고 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저와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후보는 또 이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과 싸우면서 민심의 주파수를 맞춰가야지 과거에 당원들이 맞다고 했던 것을 다시 가져와서 뒤집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와 절연 등 찬탄파가 주장해온 요구에 대해서 응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장동혁 후보는 또 김문수 후보가 개헌 저지선을 계속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당 국회의원이 107명인데 그 전투력이 다 합쳐봐야 80밖에 안 될 수도 있고 오히려 98명이 됐지만 결국 그 전투력을 합치면 110이나 120이 될 수 있다면서 당론과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단을 하고 가야 우리 당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대표가 된다면 결단하고 당을 단일대우로 만들어서 제대로 뭉쳐있는 당으로 만들라는 게 당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단결 필성 분열 필패를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장동혁 후보는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의 개헌 폭주를 막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탈할 것이라는 식으로 섣부른 낙인을 찍었다면서 그러나 제1야당인 우리는 이재명 재판 계속 서명운동, 이재명 장기집권 반대투쟁 등 독재로 치닫는 이재명을 막기 위한 투쟁의 최전선에 서야 한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편에 설 것이라는 주장은 바뀐 현실을 외면한 머리와 말의 경직성이자 단순한 패배주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모든 당원과 의원들을 설득해 하나의 단일 대우를 세우는 일이라면서 단결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한다. 지난 대선에서 단일 대우를 이루지 못해 패배했고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도 분열은 곧 필패다. 경험에서조차 배우지 못한다면 미래 또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우리는 머리와 말로만 싸우는 투쟁을 넘어 온몸으로 행동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모든 세력과 연대해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때 비로소 승리의 길이 열릴 것이라면서 저 김문수는 단결 필성론을 외치며 최후의 고지로 나아가고 있다. 저에게 힘을 모아달라. 승리의 순간이 머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에 대해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국민과 경제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청기업에 무제한 책임을 씌워 기업활동의 자유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법안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불법 파업도 생활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미 한국GM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사업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통과를 환영한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면 된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는 국민과 국익은 뒤로 한 채 민노총에 보은하고 눈치만 보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면서 잘못된 법은 반드시 저지하고 기업과 일자리를 끝까지 사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이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와 한국 시간으로 26일 오전 1시 15분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재명과 트럼프와 이재명의 회담을 앞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이재명의 방미 외교에 대해 미중 양다리 외교는 자충수라면서 외교 노선의 불분명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블레어 하우스 즉 미국 영빈관 사용을 할 수 없고 백악관 의전 수준이 매우 낮으며 방중 특사 파견 등을 근거로 한국이 고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대통령 부부가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잠시 후 우리 시간 26일 오전 1시께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운을 뗀 뒤 이번 회담을 둘러싼 여러가지 이례적인 정황을 조목조목 지르겠습니다. 나 의원은 이재명이 미국 정부의 외빈 전용 숙소인 블레어하우스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서 이 대통령은 미국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묵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뒤늦게 호텔 숙소를 잡아먹는다고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같은 등급의 공식 실무 방문 즉 오피셜 워킹 비지터였던 문재인 대통령 실무 방문 즉 워킹 비지터였던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국빈 방문 즉 스테이트 비지터였던 이명박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방문 형식을 불문하고
블레어 하우스에서 묵도록 미국 측이 예우했던 전례와 극명히 대비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미 인사들의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배석을 건너뛰고 급히 미국으로 향했고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까지 총출동했다면서 이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작동하고 있음을 방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외교적 존재감에 대해서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잠잠할 뿐만 아니라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눈에 띄지 않고 미국 주류 언론들의 주목도도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한미 통상 안보 의제의 중심에는 대중관계, 즉 중국과의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방미 직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 방중 특사단을 파견해 양다리를 걸쳐놨다면서 양다리 외교는 결국 미중 모두로부터 신뢰를 잇는 자충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외교에서의 전략적 모호함은 미중 모두로부터 외면받게 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대북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를 자진해 철거해 놓고도 온갖 조롱을 받고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오히려 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외교는 국익을 위한 선택이지 모든 일을 만족시키려는 줄타기가 아니다라면서 이재명 정권의 애매모호한 외교 행보는 결국 우리나라를 그 누구도 믿지 않는 고립된 국가로 만들 뿐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권 정말 하는 일들이 국내 정책이든 외교 정책이든 안보 정책이든 정말 제대로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걱정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